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발빠르게 조치를 꺼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탈당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는데요. 정 대표가 제명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언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추인 의원님, 예. 자진 탈당을 했는데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예. 등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언론의 보도나 이춘석 의원의 해명만 보더라도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혹 수준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미 팩트는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을 빠져나갈 해명할 루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빠르게 이 징계 절차, 그러니까 그 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 저는 당에서 이렇게 일단 당에서는 제명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 제명까지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주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보통 이 정도 사안이 터지면 그래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고 좀 봅니다만 지금 이춘석 의원의 행위 같은 경우는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고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한 결정을 당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질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패가망신의 사전의 뜻은 그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서 몸을 망친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춘석 의원의 행위는 패가망신시켜야 될 행위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보좌관 핸드폰을 잘못 가져갔다는 해명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자기 핸드폰이나 남의 핸드폰을 잡아보면 보통은 아는데 같은 핸드폰 기종이면 모르겠습니다. 제 핸드폰 기종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는 AI 수석을 만들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AI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AI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주식시장에 장난질을 한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순하게 수사의 시간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공약 그대로 지금 패가망신시켜야 될 사람은 이춘석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배당을 받아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오늘 오후에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직접 배당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장을 나오던 중에 기자들을 만났던 이 의원의 발언 이야기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SNS에 올린 그 정보입니다. 그다음 조사하면 밝혀지거든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예, 맞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이춘석 의원에게 당연히 취재진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처음에 해명이 보좌진의 해명이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제 핸드폰을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까 김영현 의원이 말한 대로 비밀번호나 패턴 이런 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처음 해명부터가 조금 너무 무리했다라는 평가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종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핸드폰을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주식 앱을 열려고 하면은 그때 로그인 한 번 더 됩니다. 금융 앱은 보통 이제
비밀번호나 앱을 풀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도할 때는 결국에는 또 한 번 로그인을 그 비밀번호를 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번에 대한 그 로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보좌관의 핸드폰을 잘못 가져가서 거래를 하는 게 납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차명 거래를 대신 해줬거나 아니면 정말 핸드폰을 공유하는 사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뭐 윤리감찰단에서의 진상조사로 불가능하고요. 금융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수사와 조사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자금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계좌 추적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나온 수익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어느 계좌로 또 이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다 보면은 이 핸드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의 영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정한 그런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이 처음에는 본회의장에서 회의 시간에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잘못이지만 거래를 한 건 아니다라고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신빙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 주식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언론에 찍혔습니다. 촬영이 됐는데 그때는 특정되지 않았죠. 그냥 의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됐습니다. 그때 본인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거죠. 근데 2번 했는데 딱 2번만 걸린 걸까요?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했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커스가 이춘석 의원한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좌관 문제입니다. 보좌관 개인정보를 이용을 했을 것 같고 제가 단순히 계좌를 트는 것만 해줬다고 보지 않고 저는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보면 그 현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금액이. 근데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빌렸다는 그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이란 건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여기에서 신용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을수록 신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계좌 하나만 했을까? 그리고 보좌관 한 명한테만 했을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1억 원 정도의 주식이 있을 때 이제까지 그 1억 원의 종잣돈은 모였으며 그 1억 원 말고 수익을 냈을 때 또 어디로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수사기관이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많이 합니다. 한참 지나고 거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춘석 의원이 누구랑 통화를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보좌진 누구를 만났는지 이거를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은 다 압수수색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